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계획 수립 방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안녕하세요. 신지한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는 안전 관련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숙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록불이 깜빡일 때 뛰어서 건너가는 것, 살충제를 뿌린 방에서 라이터를 켜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 등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최대 요인은 안전지식의 부족, 안전사고 대응 요령 부족,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 등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계획 작성 방법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 작성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년 초에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교육감은 매년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기본 계획과 지역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의 기본 계획은 크게 개요, 현황,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학교 안전사고 피해 회복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요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현황을 소개하고 현황에서는 전년도 학교 안전교육 추진 현황 및 실적, 학교 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치 계획 등 개선 방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년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안전교육 및 예방교육 계획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특색사업, 학사 일정별 연간 운영계획,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학생 심리 지원 방안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현황과 학교 안전 조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일반 현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학교명, 설립구분, 주소, 전화번호, 학교 안전 책임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및 교직원 현황입니다. 학년별 학생 수, 교직원 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상대피 안내도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교사,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비상대피도이고 각 층별로 제시되어 있는 비상대피도 길에 따라서 층별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 안전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상시의 안전관리 체계는 학교 안전 업무 구성 요소 5가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학교의 부장 지체에 따라 학교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담임교사, 교과교사, 안전학생부에서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 내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지도는 안전학생부에서 실시합니다. 등하교 교통안전 및 학교생활 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이때
학교 폭력 등 학생 상호 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학교 안전 자가점검표를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학교 시설 관리, 기타 기자재 관련 과목 중심으로 실시하는데요. 점검 중에 위험 요소 파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비상훈련은 행정실과 학생부에서 실시합니다. 재난 대비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응급구조는 보건실에서 응급구조 체계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재난 또는 사고 대비 유사시 안전관리 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사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 관련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교무부, 학생안전부, 체육부 등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소개하고 특히 행정실에서도 안전 관련 업무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식중독 교내 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 식중독 발생 시 학사 대책, 환자 이송, 행재정 지원, 역학조사 및 대외 협력, 환자 파악으로 구분됩니다. 계속해서 응급구조 체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시적절한 응급구조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끔 목표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로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비상연락망과 업체명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안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학교 계획 추진 실적 현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있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의거해서 세부 점검 내용에 따라서 잘된 점 또는 부족한 점을 각 항목별로 체크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 연수 이수 현황은 교원, 직원으로 구분하여 교직원 수를 작성하고 안전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은 학생, 교원, 직원으로 구분하여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를 작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과정 영역별 학생 안전교육 이수 현황은 7개 안전교육 영역에 따라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영역별 이수시간과 전체 이수시간, 즉 51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현황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과 연동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에 가면 통계와 학교 안전사고 통계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기간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사고 접수일, 연도별, 해당 연도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활동 시간별, 활동 장소별, 사고 형태별, 사고 행동별 설정하여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서 아이디를 모를 경우에 해당 교육청 학교 안전공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분석 결과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분석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총 개수와
휴식 시간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원인과 시사점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A라는 학교에서 제시한 학교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교 안전 실태조사 결과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를 다운로드 후 주요 항목별을 추출해서 붙여넣으면 결과가 조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결과표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 항목, 추락 방지 설치나 CCTV 설치, 교통지도 현황 등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추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설치, 미설치, 일부 설치된 사례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학교 안전 실태 분석 결과를 따라서 원인과 시사점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크게 조치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요구 협의할 사항, 지자체 등의 관계 기관에 요구 협의할 사항,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요구, 협의할 사항은 예를 들면 교내 교차로 미분리에 대한 교육청 협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교내 불법 카메라 검사 횟수에 따라서 교육청 점검 기간, 연기 운영 필요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구 협의할 사항입니다. 교내 불법 카메라 검사, 경찰 유관기관 연계 필요가 있거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하고, 끝으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내 교차로 미분리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한 분리 필요성을 제한하고 학생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강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 특색 사업입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 지역 여건, 학교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학교별 특색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각 다양한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매년 학사 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내 학사 일정과 교외 학사 일정으로 구분하여 매월 어떻게 학사 일정이 추진되는 데에 따라서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학사 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계획적으로 잘 수립해야 합니다. 생정수용 실시 계획입니다. 각 학년별로 내용을 구성하고 학년에 따라서 생정수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실시 예정일과 시간, 그다음에 이론 실기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참고해서 아래의 재난대비훈련 연간계획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재난대비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아주 좋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연간계획표입니다. 매월에 따라서 실시한 훈련명을 기술하고 훈련 유형과 대상을 기술하는데요. 예를 들면 3월에는 연간훈련 계획 설명을 개최하고 토론 기반 훈련을 하면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는 김땡땡이라고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재난훈련 방법에 따라서 지진, 미세먼지, 황사,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재난훈련을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약자, 즉 요양보호학생의 안전지도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요. 특히 특별배려학생 현황과 특별배려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학생이나 청각장애 학생, 그다음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 인원수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술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 학생에 대해서 화재, 지진, 민방공 대피 훈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 배려 학생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다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약자, 요양보호학생 안전지도가 잘 된 사례입니다. 활동이 가능한 학생과 활동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안전지도 방법이 다르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피 중에 이 아이들이 움직일 때와 대피 이동 후에 움직일 조치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통학차량 안전관리도 수립해야 합니다. 통학차량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통학차량 운행 전에 또는 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와 좌석 안전띠 촬영, 그다음에 보호자 동승 확인을 위한 안전운행 기록을 매일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운행 기록은 분기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학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이 통학 차량 안전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전 점검을 활용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학교 안전 계획과 시설 개선에 반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상시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하시고 도움이나 녹색 어머니 등을 통해서 교통 안전 지도를 강화하고 예를 들면 학교 안전 주간 또는 주간 안전의 날을 정해서 아침 조회 시간, 학기별로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전 의식을 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 대응 요령 홍보 방안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는 교육 대상, 교육일, 교육 내용, 교육자료, 학기 중에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정 내 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위해서는 학교 안전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7대 표준 안전교육 영역, 즉 교통안전, 생활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에 따라서 각 학년별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는 각 학기별로 시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먼저 교과 연계 안전교육을 수립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7대 표준 안전 영역에 따라서 교과 내용을 적고 그에 따른 학습 주제를 기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시간수를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안전 영역에 따른 이수 시간과 교과 시간을 연결해서 그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안전교육 계획입니다. 이때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교육청이나 지자체, 소방청, 그다음에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계획도 여러분들이 잘 수립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시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직무 연수 이수와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 연수 이수는 교원, 직원을 구분해서 총 교직원 수를 작성하고 안전교육 전문 이수 시간을 기수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원이 이수할 이수 시간, 직원이 이수할 시간을 전체적으로 15시간 이상을 3년마다 이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인원수와 교육 실시 인원수가 구분될 수 있는데요. 교육 대상 인원수가 100명이라면 교육 실시 인원수는 9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 교원, 직원을 구분해서 대상 인원수를 기술하고 실제 교육 실시 인원수도 학생, 교원, 직원을 구분하시고 전체 실시 예정 비율을 100% 이수하면 가장 좋겠죠. 다섯 번째, 학교 안전사고 피해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학교 안전사고 관련 인적, 물적 피해 보상 제도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피해 회복 지원은 교육부에서 시행되지 않고 향후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 안전사고 피해 회복 지원단과 분쟁 조정 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개시되면서 개별 학교에 대해서 제도 시행을 통보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피해 보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고 발생 시에 사고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순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시도 학교 안전공제회를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도공제회 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입니다. 이때는 학생, 학교, 학부모 등 역할에 따라서 공제 내용이 다르고 청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안전공제의 학교 배상 책임 공제급여 청구 절차입니다. 이때도 대상자에 따라서 청구 내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심리 지원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학기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이나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학교 역할, 교육청의 역할 또는 위 클래스 등 다양한 연계기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심리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 안전사고를 인한 직접적인 신체 피해 외에 간접 손해까지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 간병에 소요된 경비와 원격 수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요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 따른 위센터를 활용해서 각 시도별로 지원청의 위센터를 활용한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 작성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학습을 모두 마칩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